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2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처음 이 일을 당했을 때 사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근데 결국은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하시게 되고, 정부에서는 임기응변식으로만 이렇게 대처를 하고, 심지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즉 아주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실은 저는 국고를 효율적으로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형편이 괜찮으신 분은 돈을 받으면 소고기를 사서 드시고, 형편이 어려운 분은 그 돈 받아가지고는 가게를 운영할 수도 없고 월세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소고기를 사 먹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 윤석열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건 최초 1,000만 원 일괄 지급에 소급 적용까지 약속했던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 지원금이 600만 원의 차등 지급이라는 공약 파기 대책을 내놓는 자리에서 손가락 안철수가 내놓은 해명입니다. 이에 소상공인들이 발끈하고 나섰는데요. 자영업자 주제에 소고기 죄송합니다. 소고기 안 먹을 테니 공약을 지켜라. 인수위의 공약 파기 코로나 손실 보상안 발표로 불붙은 소상공인의 불만에 기름을 끼얹는 형국이 됐습니다. 26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발표를 맡은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정확히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차등 보상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예를 들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이지 못했다며 소고기 발언을 아무 생각 없이 뱉어냈습니다. 재원이 한정된 만큼 더 어려운 사람을 먼저 도와야 했다는 취지였지만 인터넷은 비난 여론으로 들끓었는데요. 예시가 부적절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자영업자 주제에 소고기 죄송합니다. 소고기 먹는 게 죄인가요? 같은 글이 수십 건 올라왔는데요. 28일 발표한 보상안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손실에 대한 온전한 보상과 소급 적용과는 완전 거리가 있는 데다 안 위원장의 소고기 발언이 더해지자 소상공인들의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과학적 추계라는 거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1,000만 원의 매출이 나와서 300만 원의 영업이익이 있는 자영업자라고 하면 만약에 이 영업 제한이나 그 집합금지를 당해서 매출이 제로가 되거나 손실을 봐서 내가 그 달에 500만 원의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매출 대비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300만 원을 영업이익이 있었던 사람이 5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800만 원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손실 규모는. 근데 안철수 의원이 발표한 그 내용의 영업이익 규모로 그 계산을 하자면 3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300만 원. 아, 그래요? 그 계산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숫자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럼 54조 손해본 사람들이 왜 200조를 대출을 받습니까? 그럼 훨씬 지금과 규모를 축소해서 발표했다? 축소가 아니라 계산 방법 자체가 그냥 탁상에서 계산, 어제 발표 브리핑하는 거 자체도 사실 뭐 대학생들이 과제 발표하듯이 한 두어 시간 준비하면 할 수 있는 PPT 자료를 그래요?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너무 혹평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요? 네, 이거 가지고 평가하는 게 오히려 언론들이 이걸 가지고 유추해서 발표하고 현장에서 질문하는 그 기자들의 질문에도 정확한 대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종민 전 자영업자 비대위 대변인의 발언이었는데요. 안철수 위원장의 발표 내용은 대학생 과제 발표 수준이며 이는 평가할 수준도 못 된다고 말했습니다. 인수위 홈페이지에는 소고기 안 사 먹을 테니 600만 원 공약 지켜라. 소고기 안 먹을 테니 온전히 손실 보상 지원 바란다라는 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공약 파기 논란에 대해 안 위원장은 오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손실보상법 제정 이전의 손실을 피해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게 적절한지
얼마나 보상할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정치권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같은 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수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1호 공약인 온전한 손실보상을 사실상 포기했다며 당선 즉시 1천만 원을 준다, 소상공인 부채를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린다던 윤 당선인의 말은 정면 파기된 셈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 대변인 역시 서면 브리핑에서 인수위가 자영업자 손실 보상책을 발표하며 600만 원 일괄 지급 대선 공약을 차등 지급 방식으로 바꿨다면서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거침없이 던졌던 공약과 본인의 말을 복귀해보기 바란다고 꼬집었는데요. 당선됐는데 공약을 왜 지켜야 하나? 화장실 갈 때 상황과 나올 때 상황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건 일종의 사기죠. 오로지 당선을 위해 지키지 못할 선심성 허위 공약 남발. 이런데도 사과 한마디 없이 소고기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도 전에 스스로 공약을 파기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대국민 기만이고 사기극입니다. 1호 공약인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약속, 이것도 파기했고 이제는 부동산 공약들도 줄줄이 걷어차고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연기라든가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 면제 이것도 철회했고 이런 대선 핵심 부동산 공약을 잇따라 갈아엎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 흔들기로 시장 불안을 조성해놓고 선거가 끝나니 떴다방 사기 분양처럼 과대 포장했던 이 홍보 전단지 찢어버리는 것 아닌가.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릅니다. 부동산 공약뿐 아니라 보도에 따르면 이미 공약의 40%를 사실상 백지화했다고 합니다. 취임하기도 전에 대선 공약부터 폐기할 것이었으면 대통령에는 왜 출마했는지 의문입니다. 대선 공약은 국민과의 계약입니다. 개인 간 관계에서도 계약 파기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후보자가 선거에서 국민께 드린 약속을 아무 설명도 없이 마구잡이로 뒤집는다면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공약 파기 즉각 중단하고 못 지킬 약속을 했으면 국민께 사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당선인의 맹성과 대국민 사과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11일 대구 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방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있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힘당 후보들이 동행하면서 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별로 당선 인사와 민생 챙기기를 하겠다던 윤 당선인. 하지만 그의 옆에는 어김없이 그 지역에 출마를 선언한 국힘당 지자체장 후보가 동행했습니다. 자유민주 국가에서 대통령 혼자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변함없이 저를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9일에는 김영환 국힘당 충북지사 예비후보가, 28일 천안에서는 김태흠 충남지사 예비후보와 대전 방문 때는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자가 밀착 동행했고, 지난 26일 인천 방문에서도 유정복 인천시장 예비후보와 함께 했는데요. 대통령에게 엄정하게 요구되는 선거, 중립 의무에서 자신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민주당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사실상의 지원 유세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당선 인사를 빙자한 명백한 선거 개입이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선거법상 당선자가 공무원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는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다며 선거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힘당은 당선인의 일정엔 민주당 출신 현직 도지사도 함께했고, 과거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를 앞두고 지역 방문에 나선 전례가 많다며 물귀신 작전으로 또 물타기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정말 한가롭기 그지없습니다. 취임도 전에 40%의 공약 파기율, 거기에 1조가 넘는 직무실 이전과 관저 마련의 호텔에서 벌어지는 초호화 취임식 피로연까지, 역시 잿밥에 더 관심이 많았던 걸까요? 일 좀 하십시오. 제발. 당선뽕에서 이제는 헤어나올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